좋은 아침입니다. 뉴욕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과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레모네이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 소중히 여깁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진행될 내용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야를 넓혀서 레모네이드의 야망과 기회를 가능한 가장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후에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이나 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보험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심지어 전체 국방 예산을 합쳐도 우리가 보험에 쓰는 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석유나 가스 산업도 보험보다 규모가 작고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보험은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대한 시장이며 오늘 우리는 이 시장이 충분히 도전해서 쟁취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거대 보험사들이 수세기 동안 정상을 지켜왔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종종 연간 매출 2천억 달러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역사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험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 가능한 산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겪은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험사들은 기계의 시대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산은 갑자기 부채로 드러납니다. 4만 명의 보험 설계사가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대에 과연 좋은 자산일까요? 수세기에 걸쳐 기존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들의 기업 문화는 비즈니스의 혁신이 필요한 지금의 상황에 부적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레거시 시스템은 시간과 현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이란 과거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낡은 기술이나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블랙박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모네이드의 창립 논리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졌고 낡은 레거시가 없으며 인공지능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종류의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기쁘게 하고 위험을 정량화하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구조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레모네이드는 바로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우리의 이러한 제안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 바로 이 방에서 첫 번째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을 때와 비교해 변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베스터 데이란 기업이 투자자들을 초청해 경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행사입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레모네이드는 하방 리스크는 훨씬 적고 상방 잠재력은 훨씬 더 큽니다. 하방 리스크란 주가나 실적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고 상방 잠재력은 성장하고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방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2년 전에는 레모네이드의 유동성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유동성 리스크란 기업이 빚을 갚거나 운영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질 위험을 뜻합니다. 지난 분기에 우리는 현금 잔고에 4,800만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같은 분기에는 6,300만 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 1,100만 달러의 변화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종류의 변화입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 우리는 현금을 태우던 회사에서 현금을 창출하는 회사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유동성이나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년 전 같은 분기에 우리가 94%의 손해율을 보고했을 때도 의문부호가 있었습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사고가 나서 물어준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레모네이드가 정말 보험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이 손해율 관리라는 예술과 과학을
마스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우리는 73%의 손해율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이던스의 정중앙에 위치한 수치입니다. 가이던스란 회사가 예상하는 미래의 실적 전망치를 말합니다. 2년 동안 21%포인트를 줄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만약 2년 전에 이 친구들이 보험을 제대로 알고 있나라는 의문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야심찬 계획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연간의 복합 성장 모델과 현금 흐름의 흑자 전환 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을 해냈고, 그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팀이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는 상장 기업이 된 지 17분기가 지났고, 17분기 중 17분기 모두 우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달성하거나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따라서 레모네이드라는 실행 머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는 실질적으로 제거되었거나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방 잠재력이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우리는 향후 20%의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란 여러 해 동안의 평균적인 성장 속도를 의미하며 영어 약자로 케이거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치를 30% 이상의 성장으로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효율성 지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주는 배당금, 즉 혜택은 훨씬 더 크고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은 그 결과를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레모네이드가 리스크 대비 보상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투자하기 매력적인 적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는 줄고 보상은 커졌다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들 자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꾸준하고 확실한 어떤 것의 부산물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저는 그중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궤적은 새롭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변함없는 궤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보유 보험료입니다. 보유 보험료란 현재 유효한 보험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의 총액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높은 기둥들이 보유 보험료이고 아래쪽의 작은 선은 우리의 운영 비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년 전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 공개를 했을 때부터의 데이터입니다. 기업 공개란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업은 기업 공개 이후 6배 성장했습니다. 2년 전을 보면 메트로마일 인수를 막 완료했을 때라. 그래프가 한 번 점프한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매우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약 6억 달러의 보유 보험료를 보고했지만 2년 후인 지금은 9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년 동안 거의 50%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비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우리는 성장 비용을 제외하고 8,700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레모네이드의 기본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회사의 규모가 훨씬 작았을 때보다 비용이 더 작아졌습니다. 비용을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하면서도 사업을 드라마틱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하학적 형태는 기술적으로는 앵글 레이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앵글 레이즈는 한 점에서 시작하여 각도를 이루며 퍼져나가는 선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양은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가장 압축적이고 시각적이며 기억에 남을 만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발표들에서도 이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발표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사실과 수치 통찰력을 얻어가시길 바라지만 이 이미지에 담긴 원칙이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사업은 성장시키고 운영은 확장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비용 비율의 모양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2년 전의 비용 비율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만화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힘겨워하는 어린 소녀가 자라면서 그 배낭에 맞게 성장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의 요점은 우리의 고정 비용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정 비용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성장해서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모가 커지면서 비용 비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성장은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선물입니다. 2년 전에는 비용 구조 때문에 불편할 정도로 부담스러웠다면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할 때쯤이면 이 배낭을 메고 걷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와 동일한 모양이 우리의 총이익을 뒷받침합니다. 총이익이란 매출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든 직접 비용을 뺀 이익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매출이 50%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총이익은 그 기간 동안 3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비용 구조의 변동 없이 총이익이 3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선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에비타 마진입니다.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의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에비타 마진은 총 경과 보험료 대비 에비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에비타 마진은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간 약 10%씩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마치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2026년에는 에비타 기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이정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다가감에 따라 우리의 성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년 단위의 전망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1년 단위로 줄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부터 사업이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은 우리의 가속 곡선을 보여줍니다. 작년 3분기에 우리는 18% 성장했고 그 다음엔 19%, 20%, 22%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24% 성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번 분기에는 26%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가속입니다. 비용은 평평하거나 감소하는데 이렇게 빠른 가속을 보이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연평균 성장률 30%를 향해 성장해 나감에 따라 2025년에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2026년부터는 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금 흐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중반에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4년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것이며 3분기에도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다는 점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 순현금 흐름 등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3분기는 흑자였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현금 흐름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2026년 에비타 흑자 달성, 2027년 순이익 달성 그리고 그 이후에 막대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10배 성장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이정표들입니다. 우리가 해오던 일을 계속하고 상단 라인, 즉 매출을 가속화하고 비용 라인을 유지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그 형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전략과 기하학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물리학은 변하지 않지만 주목할 점은 비즈니스 단계에 맞춰 우리의 제품 구성이 지속적으로 형태를 바꿔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세입자 보험과 펫 보험이 우리를 10억 달러 규모로 이끌었다면 100억 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엔진을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2년 전에 메트로마일을 인수했고 그들의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흡수하느라 바빴습니다. 메트로마일은 주행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을 도입한 보험사였습니다. 이는 제 발표와 이후 이어질 내용들에서 보시게 될 많은 것들의 잠금을 해제하는 큰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구축하고 실험하고 수정하고 완벽하게 다듬어 왔습니다. 레모네이드 카 즉 자동차 보험은 지금까지 우리의 재무 실적에서 조연 역할을 해왔지만 수년 동안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는 주연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우리는 자동차 보험의 다른 어떤 사업 분야보다 더 많은 엔지니어와 보험 전문가, 제품 및 디자인 인력 데이터 과학자들을 투자했습니다. 2025년 즉 다가오는 해에는 기능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발하겠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 모든 수정 작업과 구축 과정, 그리고 투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모네이드 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험과 누구도 깰 수 없는 가격을 약속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험이라고 하면 레모네이드는 항상 그런 경험을 제공해 왔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잠시 후에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가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제품들에서 이미 해온 일입니다. 우리는 2016년에 세입자 보험을 출시하면서 파격적인 가격과 월 구독 모델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한 캠페인 중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격 리더라는 깃발을 흔든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가격은 레모네이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파격적인 가격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자명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증적인 결과에 따르면 가격이 10%포인트 변하면 전환율은 50%에서 최대 150%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란 웹사이트 방문자가 실제 구매자로 바뀌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시장은 가격 탄력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가격에 매우 민감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그것을 해내는 누구에게나 막대한 배당금을 안겨줍니다. 좋습니다. 동기는 분명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레모네이드의 자동차 보험 사업은 현재 약 1억 달러 규모입니다. 가이코나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쟁사들은 500억 달러 또는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들은 여러분보다 500배나 큽니다. 어떻게 그들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습니까? 타당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말이죠. 첫째는 텔레매틱스입니다. 텔레매틱스는 자동차와 무선 통신을 결합해 주행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모두가 텔레매틱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없습니다. 잠시만 제 말을 믿고 의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중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유통입니다. 마야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독특한 유통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매틱스에 대해 마야는 유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전반을 자동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텔레매틱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료는 대리 지표를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보험사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용 점수를 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가격을 매기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방법들입니다. 이런 렌즈로 보면 인류는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고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 투박한 렌즈 아래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해상도 이미지로 뭉뚱그려집니다. 결국 2차원의 인간형, 윤곽선이나 판지로 만든 컷아웃 인형 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것을 이용해 가격을 매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정도입니다. 텔레매틱스는 게임의 판도를 극적으로 바꿉니다. 적어도 레모네이드 버전의 텔레매틱스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해상도 2D 컷아웃이 아닙니다. 풀 HD이고 4K이며 8K입니다. 매우 깊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가상현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성능 정밀 기기로 모든 주행 마일, 거의 모든 피트와 인치 브레이크를 밟는 모든 순간, 핸들을 꺾는 모든 순간,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는 모든 순간을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여부나 신용 점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수집하는 통찰력에 비하면 촛불조차 켜지 못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것이 파격적인 가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예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